제가 지금 화면 공유했는데 화면 보이시면 채팅창에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체크를 채팅창이 저는 지금 채팅창이 잘 안 뜨는데 네, 잘 보이시네요.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 이거를 살짝 옮겨놓고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싶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전자책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짧은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윤서라고 하고요. SNS에서는 윤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선 이제 웹소설 작가이고요. 웹소설을 쓰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웹소설을 또 하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5권의 전자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혼자서 예전에 한번 써본 적도 있긴 한데, 최근에 좀 AI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92일 만에 이제 100일이 안 돼서 이 5권의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물론 그 과정이 전부 뭐 AI가 써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교보문고에서 그 인기 순으로 보면 1등부터 제가 막 8등까지 이렇게 운 좋게도 이렇게 순위를 오르게 됐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제 6번째 책을 또 지풀이 구상하고 있고 이게 뭐 브런치에서도 제가 글쓰기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전자책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이 뒷후반부에 또 Q&A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책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종이책도 익숙하시고 아이캔 대학 선생님들이셔가지고 전자책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전자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보편화가 됐고, 그리고 접근하기도 더 많이 편해졌거든요. 또 어느 순간부터, 나 종이책보다 핸드폰으로 보는 게 편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진짜 디지털 기기로 보는, 그냥 PC로 보는 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세요. 근데 저는 전자책이 우리가 정말 많은 아웃풋을 할 수 있지만 최고의 아웃풋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AI로 영상 작업해보고 뭐 그림 작업해보고 하는데 결국 이게 쭉 이어져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글로 이렇게 쫙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웃풋을 최단 기간에 빠르게 낼 수 있기에는 얘가 최고의 아웃풋 중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완성 경험 이제 내가 블로그에만 단편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한 권의 책으로 내가 작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브랜딩도 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비용 부담 같은 경우도 뭔가 커피 한 잔 값으로 빨리 천천히 출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AI를 유료 결제하겠다 해가지고 책 한 권 값 정도로 이제 비용 부담을 줄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전자책이거든요. 또 뭔가 내 글과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놓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응축해 두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내가 책을 5권 썼다, 뭐 10권 썼다 그러면 내가 글쓰기에 10권의 전자책을 내면 그 분야에 내가 또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퍼스널 브랜딩 효과까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전자책을 뭐 꼭 써야 하는 이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도 오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해답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또 실패 없는 창작물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웹소설 경우만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출판사에 통과가 안 되고 플랫폼에 통과가 안 되면 작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전자책은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써서 완결만 내면 작가와의 등록 신청을 해서 그게 바로 대형 서점에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출판사를 그러니까 거치지 않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당신 글을 뭐 평가해가지고 이 글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뭔가 웹소설은 투고까지 해야 돼. 뭐 그런 게 있지만 전자책은 내가 일단 완성만 하면 어쨌든 그 유통 과정도 무료거든요. 일단 유통이 그냥 바로 가능하고 내가 작가가 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내가 마케팅만 잘한다 그러면 내 책을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뭔가 AI 시대 하나의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경험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퍼스널 브랜딩화하고, 또 워낙 여기 선생님들이 다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강의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챌린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확장 과정이
그냥 혼자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전자책을 만들면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책이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100일 안에 5권의 책을 썼는데, 그게 정말 혼자 맨땅에 헤딩했으면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 AI 글쓰기를 다른 분들도 하시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책을 훨씬 빨리 쓰세요. 저는 제가 웹소설 작가고 그러지만, 어찌 보면 AI를 더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보다 이게 속도는 조금 느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제 AI 글쓰기 기본을 좀 배워두시면 지금 선생님들도 내가 진짜 힘들게 글 쓰고 한 3달 걸릴 거를 한 달로 응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왜 AI와 함께 쓰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단순히 원고 쓰는 단축을 넘어가지고 아예 애초에 그냥 막막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 뭐 쓰지? 뭔가 책은 쓰고 싶어. 근데 이게 과연 팔릴 책인가? 다른 사람들 좋아할까?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출판 시장에 뛰어들려니까 이것도 부담인 거예요. 내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원고를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이면서 도전해야 될까? 겁이 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AI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주제로 쓰지? 어떤 목차로 짜지?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써야 잘 팔리지? 그리고 후보들을 다 얘가 뽑아주거든요. 근데 물론 그 후보들을 보면 우리는 아이캔디학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엉망으로 썼다. 아니면 얘가 몇 번만 다듬으면 좀 괜찮아지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저는 항상 AI를 PD로 활용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AI를 아 보조 작가다, PD다 이러면 AI에 대한 거부감도 좀 사라지고 내가 내 글을 쓰는데 그냥 누가 옆에서 나를 한 10명에서 나를 그냥 확 보조를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보면 어쨌든 이제 AI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다. 그냥 조율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AI를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줄고 그리고 주도권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하니까 책에 대한 책임감도 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뭐 가장 유용한 프롬프트가 뭐냐 하면 사실 AI란 애가 프롬프트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대답이 천차만별이 좀 생겨요. 근데 저는 책을 쓸 때 특히 초반부를 쓸 때 주제 아이디어 뽑을 때 그리고 독자 페르소나 설계할 때 그리고 제목과 부제를 추천받을 때 목차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원고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제가 이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빠르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AI보다 내가 오히려 더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 한 바닥 쓰는 게, 나 쓸만한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결국에는 이 네 개가 틀이 잡히지 않으면 책을 쓰나 마나. 그러니까 독자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바닥씩 놓고 보면 유용한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뭔 소리야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AI가 앞부분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제 같은 경우도 내가 뭔가 그냥 잡담을 하다가 나 사실 독서를 좋아해. 근데 독서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책을 한 달에 몇 권을 읽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랑 수다를 떨잖아요. 그럼 얘가 내 장점을 뽑아줘요. 아, 너 이런 거 잘하네. 그리고 너 이런 거 잘해. 근데 물론 100%못 믿겠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 혼자 고민하면서 이거 뭐라는 나 자신한테 이렇게 갇혀있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주제 아이디어 뽑기도 좋고 그리고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나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완전 초보야. 전자책 주제 10개 추천해 줄래? 얘가 하면 그럼 10개를 딱딱딱 추천을 해줘요. 10개가 별로다? 별로야. 이거 다른 거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독자 페르소나가 진짜 중요한 게 아예 뭐 주제 아이디어보다 나는 독자 페르소나보다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느냐. 그 여성보다 더 좁혀가지고 내가 30대 여성인데 미혼모를 타겟으로 하느냐. 아니면 워킹맘을 타겟으로 하느냐. 아니면 4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또 이 부분이 주제 아이디어가 또 약간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자 페르소나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얘랑 구체화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전윤서란 사람을 혼자 내가 상상해서 독자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어떤 독자에게 어떤 책이 필요할 것인가 그거를 찾아내 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 여기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책이 제목이 별로면 내용이 진짜 좋아도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극적인 제목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약간 도파민 뿜뿜하는 책들 있잖아요. 뭐 한 달 만에 몇 억 벌기 이래버리면 바로 눈이 가잖아요. 근데 물론 그 정도의 도덕성을 기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제목 부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했을 때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 마케터면 A가 잘 팔릴 것 같아, B가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네가 40대 남성이라면 C를 사고 싶을 것 같아, D를 사고 싶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한테도 페르소나를 줘가지고 내 고민을 그러니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얘한테 나는 제목도 모르겠고 부제도 모르겠는데 앞에 독서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있어. 근데 너라면 어떤 제목의 책을 읽고 싶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할 시간을 아예 그냥 확 줄이고 어찌 보면 얘가 정말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내가 질문을 던져서 계속 뽑아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목차 작성 검토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이게 선생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 보고, 뭐 저자 보고, 뭐 책 날개 보고, 목차 보실 거예요. 근데 목차 봤는데, 뭔 소리야 싶으면 책 덮거든요. 어쨌든 목차를 보고, 내가 그래도 이 목차를 봤는데, 이 책에 뼈대가 잘 잡힌 것 같아. 하면 사람들이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차를 혼자 잡기보다는 얘한테 너가 만약에 마케터라면 어떤 책을 어떻게 해가지고 목차를 어떻게 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제가 글쓰기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럼 기존에 잘 나가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잘 나가는 책들의 목차를 긁어요.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얘한테 책을 보여주면서 이 목차가 어떤 게 잘 써졌어? 이 목차가 어디가 부족해?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세 개를 합쳐서 목차로 만든다면 넌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를 계속 물어보면서 새롭게 창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IKN 대학 학생들이니까 또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목차는 좀 재미가 없다. 이런 목차는 별로다. 그럼 얘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별론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얘네가 아직 챗GPT도 그렇고 100% 윤리성이 또 100%는 또 이게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가끔 비하 발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비하 발언인 것 같아 알려주면 또 고쳐주고 만약에 그런 체크가 안 보이면 네가 알려준 것 중에 목차 중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줘 하면 얘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뭐뭐를 봤는데 파트 2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만 하면 얘가 한 번 더 말해주고 한 번 더 말해주고 이렇게 주고받고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보면 프롬프트가 곧 질문이거든요. 내가 어떤 질문을 잘할수록 얘가 AI가 답변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 근데 AI 글은 좀 다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내 글이나 뭐 세아 선생 멘토님 글이나 뭐 똑같다면 누가 내 책을 사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AI를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내 문체를 따라하거든요. 물론 선생님께서 당연히 리라이팅 하시겠지만 아예 이제 글을 시작하실 때 여기 보면 내가 기존에 블로그에서 쓴 글, 브런치에서 쓴 글, 아니면 내가 기존에 일기를 쓴 게 있다. 그럼 얘한테 파일을 붙여넣기를 해줘요.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내 글의 특징 혹시 보여? 이러면 얘가 그 특징이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특징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그 특징 중에서 잘 된 부분만 뽑아서 앞으로 네가 그렇게 글을 써줘라고 학습에 학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AI가 기억력이 100% 좋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글을 쓰면서 그런 부분은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을 기존에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서 나는 이런 식의 문체를 쓰니까 너는 내 문체를 따라해줘.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얼추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조금씩 따라하면서 내가 완전히 내 글로 해줘 이러면 얘가 또 한 번 더 또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좀 반복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면 AI는 이미 학습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하던 것보다는 점점 더 갈수록 내 문체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렇게 내 문체를 알려주는 그렇게 내 글맛을 얘한테 이제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부 또 글을 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AI가 써준 글이 뭐 즉 내 글이지 이러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 측에서 아, 더 이상 AI 써도 된다. 근데 써도 되지만 너무 복붙한 글은 안 된다라고 이제 공지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 당연히 여기 선생님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AI는 결국 뼈대고 내가 이제 살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내가 막 뼈대를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지. 사실 이게 리라이팅은 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 좋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아예 초안을 써줘. 그럼 내가 리라이팅 할게. 이런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고를 좀 써요. 초고를 쓴 다음에 얘한테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해서 한 번 리라이팅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직접 태고를 하거든요. 근데 태고했다고 해가지고 이 글이 100% 논리적이라는 그 보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물어요. 논리적으로 한 번 더 해줄래? 그럼 얘가 자기 딸에서는 또 이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한 번 더 최종 태고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AI와 함께 썼지만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색칠을 한 거기 때문에 제 글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초고를 직접 쓰는 거여서 제가 500자를 썼을 때 이 500자를 1000자로 늘려줘 하면 얘가 1000자를 늘려요. 근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내 경험을 이 AI가 모르고 있으면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AI는 갑자기 결혼한 여성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난 아직 결혼 안 했고 난 이걸 잘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줘 하면서 리라이팅도 이렇게 맞춰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어떤 툴을 사용하시는지 모르는데 혹시 챗GPT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숫자 한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챗GPT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챗GPT 꽤 많이 사용하시네요. 그러면 챗GPT 말고 리튼, 무료인데 리튼을 사용하시는 분은 3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리튼도 계시네요. 클로드 쓰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클로드라든가 다른 것도 되게 많죠, AI가. 근데 챗GPT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튼도 그렇고, 이게 무료인데, 이게 챗GPT 같은 경우는 100% 무료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게 일일 사용량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용량을 다 쓰고 나면, 나는 진짜 돈 안 들이고 글 쓰고 싶다면, 리튼이랑 챗GPT, 그리고 클로드도 어느 정도 일정 사용량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세 개를 매일 돌려가면서 쓰면, 어쨌든 무료로 글을 쓸 수는 있어요. 대신, 유료 제미나이도 돼요. 근데 제미나이는 제가 요즘 쓰고는 있는데 챗GPT보다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미나이를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미나이는 제가 쓸 때는 아직까지 챗GPT보다 정보도 좀 늦고 대신 그림은 잘 그려가지고 삽화넣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미나이도 괜찮기 때문에 내가 챗GPT, 리튼, 클로드, 제미나이 돌아가면서 내가 쓰겠다 하면 무료로 책을 완성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유료 사용자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라고 하면 챗GPT가 한 달에 약 2만 8천 원에서 3만 원 초반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 3만 초반대까지 큰 부담이 없다. 뭐 한 달 동안 전자책 2권 쓸 거야 하시면 한 달 딱 한 달만 결제해가지고 2달 동안 진짜 전자책 2권 완성하는 데만 딱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결제 끊으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림 그리고 이런 데 관심도 있다 보니까 계속 결제는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부담이 되신다 하시면 진짜 무료 툴만 계속 활용해 보시면서 내가 뭐 글 좀 쓸 줄 안다 하시면 무료 툴 플러스 내 글쓰기 실력을 합쳐서 혼자 쓰는 것보다는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이제 챗GPT를 위해서는 저는 주로 챗GPT를 많이 쓰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게 제가 설명을 해뒀는데 클로드가 감성적 글쓰기를 좀 잘 써요. 그리고 서평 쓰기를 똑같은 책을 시켜보면 클로드가 약간 더 감성적으로 잘 써가지고 좀 에세이 같은 거 그런 쪽으로는 클로드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에세이에 더 관심이 있어 하면 클로드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세요. 근데 제가 클로드를 썼을 때는 챗GPT보다 친절한 편은 아니에요. 약간 시크한 편이에요. 약간 시크하고 자기가 뭘 틀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저는 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마 또 사용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굉장히 친절한 클로드와 함께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썼을 때는 챗GPT가 좀 친절한 편이었어요. 근데 얘는 또 챗GPT는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야 돼요. 냉정하게 말해봐. 아니면 뭐랄까 좀 냉혹하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전자책 얘기했잖아요. 네가 봤을 때 이거 돈 얼마 주고 사고 싶어? 냉정히 말해봐. 이러면 얘가 가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돌려 말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 쓸 때는 좀 냉혹하게 해줘. 뭐 솔직하게 말해봐. 이거를 자주 사용해주면 좋고 클로드는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가끔 냉혹해져요. 알아서. 그게 팔릴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젠스파크는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젠스파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작 아이디어, 창작 아이디어를 쓸 때 도움이 된다. 챗GPT한테도 차이점을 물어봐도 뭐 웹소설용으로 쓸 거면 젠스파크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는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웹소설을 가지고 뭐 시놉시스 짜기 이런 걸 해보는데 그러면 챗GPT는 잘 못하긴 해요. 개연성 부분에서 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는 전자책으로 소설을 내고 싶다 하면 그거는 좀 개연성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어느 정도 뭐 단편으로 쓸 거다, 장편으로 쓸 거다, 아니면 진짜 웹소설처럼 엄청 길게 쓸 거다에 따라서 좀 학습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리 복사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 좀 소설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람의 영역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좀 논리적인 글, 내가 정보 전달할 글, 아니면 진짜 짧은 에세이, 굳이 안 이어지는 에세이들. 브런치에 뭐 한 1,000자 정도 쓸 거야 한다면 챗GPT도 진짜 충분히 글을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뭔가 소설에는 크게 욕심 없다. 아니면 나 동화책, 짧은 진짜 동화를 쓰고 싶다. 난 그렇게 연습할래 하시면 GPT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미나이는 저는 진짜 그림이 진짜 괜찮아서 제미나이를 쓰고 싶지. 아직까지 글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나노바나나라고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그 나노바나나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시기에 챗GPT 나노바나나 알아요. 근데 제미나이는 똑같은 구글에서 나온 건데도 나노바나나를 몰랐어요. 또 며칠 뒤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아 그거 구글에서 나온 거 맞다고. 그래서 아, 재미나이 살짝 멍청한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물론 이게 다 개선은 되고 있어요. 다 개선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나온 것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무료로 사용해 보시면서 나는 이게 제일 괜찮다 하시는 거 하나만 결제를 하셔가지고 그걸 몇 개월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챗GPT가 명령형 도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대화형 파트너로 보시면 내 경험과 독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조율을 나 혼자 할 거를 뭐 하루 목차 같은 경우도 저는 하루 그냥 날 잡고 제목, 부제목, 목차, 소개글을 다 짜가거든요. 이건 진짜 하루만이면 끝나요. 근데 다만 내가 이제 원고를 쓰면서 목차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제서야 목차를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만 딱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내가 1인 지필 하는 것보다 2인 지필이 편하구나. 네, 다른 작가님들 어떻게 글을 쓰시나 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챗GPT, 클로드 두 개를 키세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얘가 목차를 짜줄 때 뭐 파트 1, 뭐 파트 2 이렇게 합치기도 하세요. 그래서 아 나는 사람 두뇌가 세 개면 좋겠다. 그럼 내 머리, 클로드, 챗GPT를 쓰시는 거고 난 둘이면 충분해 하면 내 머리, 클로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내 PD를 수십만 원 주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달에 5만 원 이하로 내가 내 PD를 고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 이게 AI 글쓰기라는 게 그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냥 대화하고 뭐 몇 자를 늘려줘, 뭐 퇴고해줘 하면서 수정을 방향을 맞춰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AI 글쓰기 기본이었고요. 근데 전자책 표지도 사실 누가 해주면 정말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겠지만 사실 첫 작품이고 이러면 뭔가 마케팅 비용을 크게 쓰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비싼 표지 쓰기도 애매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자책 표지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선생님들께서 딱 캔바, 미리 캔버스 활용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캔바도 그렇고 미리 캔버스도 그렇고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가 이미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엄청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보시면 북커버만 쳐도 여기서 이미 괜찮은 북커버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가 다 상업적으로 쓰게 해놔가지고 그냥 쓰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캔바랑 보면 아예 뭐 캔바도 모르겠고 미리 캔버스도 나 모르겠어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캔바는 좀 감성적인 부분에 가깝고 그 표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깔끔하게 잘 나오고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는 한국어가 되게 괜찮게 잘 나와요. 한국어 잘 나오고 그리고 한국 독자들에게 익숙한 그런 일러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 작품을 보고 아 나는 캔바가 좋다. 나는 뭐 미리 캔버스가 좋다. 들어가셔가지고 북커버 검색하시면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난 그냥 이거 쓸래. 아니면 얘랑 얘를 합쳐서 뭐 수정해 볼래. 이렇게만 하셔도 북커버는 진짜 금방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 낸 책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거 캔바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캔바에 이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것도 심지어 무료 무료거든요. 제가 캔바를 아직 결제를 안 해서 이거 그냥 무료인데도 나름 괜찮네 하는 이미 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캔바에서 쓸래 하시면 캔바를 쓰시면 되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무료 쓰기 싫어. 무료 남들 다 쓰잖아. 하면 유료 결제를 하시거나 근데 난 유료 결제도 좀 그래. 그래도 유료 결제한 사람들끼리 다 쓰잖아 하신다면 그때 또 챗GPT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챗GPT한테 보면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뭐 초록색 좋아하고 내 퍼스널 컬러에 알려주고 난 글을 쓰는 여자가 내 책 표지로 나오면 좋겠어 하면서 그럼 프롬프트 알려줄래? 라고 하면 얘가 그림 프롬프트를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그림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리기만 하면 그 또 표지가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난 아예 디자인 감각이 없는데 하시면 기존의 캔바에 있거나 아니면 뷰티 캔버스 있는 거를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를 가지고 GPT한테 주는 거예요. 나 이거를 기반으로 그림을 뭐 표지를 만들고 싶어 하면 얘가 프롬프트를 짜줘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런 식 이미지는 어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캔바에 있던 기존 이미지를 챗GPT한테 주고 난 이렇게 제가 연두색 좋아하거든요. 초록색 계열 좋아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여자가 앉아서 글 쓰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프롬프트를 다 짜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 짜주면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 얘가 뽑아주는 그림을 가지고 그냥 표지를 만든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어, 굳이 난 챗GPT 말고 좀 더 감각적인 걸 쓰고 싶어 하시면 제미나이. 그것도 아니면 미드저니. 미드저니는 유료 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감각적인 이미지가 하고 싶어 하시면 미드저니가 요즘 추천이 많아가지고 미드저니를 네, 저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전자책 만드시면 아까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표지가 이렇게 나와요. 일자로 그냥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책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블로그에도 홍보하고 싶고 인스타에도 홍보하고 싶고 내 카톡 프로필 요즘 카톡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쓱쓱 넘기면서 나 책 냈다라는 거 그렇게 좀 티내고 싶어 하시면 목업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무료 사이트예요. 목업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실질 모형을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목업도 하나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책 모양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 모양도 있고 아니면 합성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버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그냥 클릭만 하셔가지고 이거 다음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첨부하고 업로드만 하시면 얘가 이런 목업을 뽑아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제가 여기 이렇게 전달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미지를 내가 네모나게 뽑아냈지만 책 모양을 원해 하신다면 예, 이렇게 이 목업 사이트만 들어가셔도 얼마든지 아 내가 책다운 책을 냈구나 이렇게 느낌을 내서 SNS에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세요. 사실 이 부분은 뭔가 아 프롬프트가 이상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면 챗GPT가 좀 이상하게 뽑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미나이한테 보여주면서 이미지 첨부해가지고 이 프롬프트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 물어보면 얘가 한 번 더 프롬프트 고쳐줘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롬프트를 고치다 보면 괜찮은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 그냥 여러 개 툴을 켜놓고 뭐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세부 조정만 하시면 아, 그래도 아, 괜찮은 작품 나온다. 내가 초보지만 초보답지 않은 작품이 나온다. 그렇게 되세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작품 쓰셨잖아요. 물론 이 작품을 쓰시고 나는 그냥 블로그에 무료 배포 하시겠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그냥 지인들한테만 보여주겠다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특히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블로그 이웃 눌리기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눌리기 이럴 때 이벤트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작가 등록하고 싶어 하시면 작가화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화 사이트가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작가 사이트를 아실 것 같은데, 제 채팅창에 전달을 드릴게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EPUB이 있고 저희가 PDF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굳이 EPUB을 만들지 않아도 PDF만 만들 줄 알아도 변환만 해도 이제 작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작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고 나면 여기 뭐 인증하는 게 있어요. 메일 인증이라든가 주민번호 인증이라든가 이런 인증을 끝내잖아요.
그럼 여기 출판하기가 있어요. 여기 출판하기가 있는데 여기 출판하기 들어가셔가지고 도서 정보 입력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약간 동의 누르고 내가 아까 챗GPT랑 썼던 뭐 도서명, 뭐 부제는 뭔지, 뭐 출판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최종 유통 신청 후 3일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28일인데 내가 3일 후면 이때죠. 10월 1일. 그럼 그때 이제 클릭을 하시기만 하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카테고리 지정해 주시고 세부 카테고리, 제가 뭐 글쓰기다, 뭐 웹소설이다 하면 여기 카테고리에서 좀 더 세분화된 걸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아까 EPUB이랑 PDF를 얘기했잖아요. EPUB 같은 경우에는 보기는 더 편하긴 해요. 근데 개인이 하기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돈을 주고 EPUB을 맡기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PDF 해가지고 네, 큰 돈 들이지 않고 한글 파일을 워드에서 PDF로 그냥 바로 바꿔서 그냥 활용을 하셔도 되세요. 그다음에 저자명, 필명. 내가 굳이 내 본명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작가니까. 그래서 필명 써주시고 그다음에 가격. 가격 같은 경우에 사실 전자책이다 보니까 저는 비싼 전자책은 한 30만 원, 50만 원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보통 대형 서점 유통료는 그 정도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전자책이다 보니까 뭐 6천 원, 7천 원대 아니면 뭐 7천 원에서 만 원대 이것도 이렇게 본인 작가가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 가격은 뭐 참고 영상도 있긴 하지만 난 그래도 내가 고생했으니 만 원은 받아야겠다 하시면 만 원 쓰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연령 제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지간해서 19금 책을 안 내시면 이게 제한 없으면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ISBN은 비워놓으시면 되세요. 비워놓으시면 작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출판사도 없으면 비워놓으면 작가가 출판사 역할을 해줘요. 근데 여기 저자 소개, 목차, 그리고 요약 같은 거 일부 해주시고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좀 부담 가질 필요 없는 게 내 본문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문장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내 책을 로그라인 한 줄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걸 적어도 되시고 아니면 난 도저히 쓸 게 없다 하시면 비워놔도 되세요. 그리고 책 소개 같은 것도 AI한테 아까 전에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목차 쓰고 난 다음에 책 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마케터로서 이런 거 뭐 도와줄래? 하면 이것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팔릴 것 같은 그런 책 소개를 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 보면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책 소개를 보면 AI 글이 50% 이상이면 AI를 활용했다라고 첫 줄에 쓰라고 돼 있어요.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자 소개 말고, 저자명에도 내가 AI를 50% 이상 썼다. 그러면 AI를 함께 표시해야 돼요. 즉, 윤채하고 AI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난 초고는 부탁한 적 없다. 난 태고용으로 썼다. 초고 내가 거의 다 썼고, 뭐 태고도 걔가 한 번 해줬지만 내가 더 했다. 그러면 선생님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7, 80% 혼자 썼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AI라고 안 쓰셔도 되고, 근데 나는 뭐 진짜 내가 너무 못 쓰게 써가지고 AI한테 좀 많이 시켰다 하면 그때 여기 AI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나시면 여기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 뭐 도서 정보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럼 얘가 도서 정보를 저장하기 누르면 메일이 와요. 메일이 오면 그냥 이게 도서 정보가 저장이 되었다는 메일이거든요. 그럼 그거 확인한 다음에 2단계 가기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 2단계 가기를 누르면 표지와 원고를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거 말고 제가 블로그에 이거 기록을 해놨는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1단계씩을 다 채워 넣잖아요? 그럼 다 채워 넣으면 2단계로 가면 여기 보면 2단계로 가면 이렇게 이제 표지 원고를 업로드하라는 칸이 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PDF 파일이 있으면 된다고. PDF 파일이랑 우리가 준비한 그 표지 파일을 그 두 개를 첨부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두 개를 첨부해 주시면 여기 첨부하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는 이미지 파일, 이미지 첨부해라. 밑에는 네가 당신이 쓴 그 원고를 첨부해라. 그럼 이 두 개를 첨부를 해서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이게 3단계 가기로 떠요. 그 3단계 가기로 가면 3단계에서는 그냥 최종 유통 시청하기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아까 되게 비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디 부분이었지? 여기 ISBN이랑 출판사가 비워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종 유통 신청을 하면 작가에서 그 ISBN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작가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자책을 완성만 하시면 무료로 그 대형 서점에 유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판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물론 작가에서 보면 이제 팁이라면 팁이고 아니라면 아닌데 이런 기호들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한다, 물음표라고 뜬다. 근데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 그런 오류가 안 나요. 근데 예스나 알라딘이 살짝 오류가 나는데 근데 나는 좀 오류가 나더라도 교보에서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런 기호를 좀 써가지고 목차든 제목이든 이런 이 기호를 좀 나눠서 독자들에게 가독성을 주고 싶다 하시면 딱 교보 쪽 생각해가지고 이걸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 복불복이거든요. 이걸 아예 빼도 물음표가 나오기도 하고, 이거를 첨부를 해도 물음표가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나는 뭐 교보만 생각해서 깔끔하게 하겠다 하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 최종을 저희가 누르기만 하면 유통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통 신청하면 끝이에요. 유통 신청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거 하단 회색 체크박스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작가에서 또 그 메일이 와요. 네, 내가 이제 유통 신청이 잘 되었다. 근데 만약에 유통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네가 파일을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메일까지 친절하게 다 줘요. 저 같은 경우도 파일에 한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통이 이제 딜레이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작가 측에서 뭐 파일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미리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출간은 늦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작가에서 신경을 써주니까 출판은 됐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책을 냈다. 근데 책을 이제 유통 신청을 했는데, 진짜 유통 신청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판매 정산에 들어가시면, 내가 출간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몇 권의 책을 개인 저자로 썼나, 그리고 뭐 공동 저자로 썼나, 아니면 작가에도 보면 공동 집필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를 했냐, 이 세 가지로 파트가 나눠가지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저자로 5건을 등록했다 보니까 이 5건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차이가 있는 게, 아이고, 여기는 보면 유통 완료라고 돼 있는데 맨 위에는 유통 신청 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ISBN이 그 발급이 안 됐을 때는 발급 중이라 뜨고 유통 신청 중이 떠요. 근데 얘가 이제 발급되기만 하면 ISBN이 뜨고 유통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며칠 후에 문자가 와요.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뭐 판매가 될 거다. 그러면 예전에는 교보문고에서 제일 먼저 올라왔는데 요즘은 예스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서점에 들어가 보시면 내 책이 팔리기 시작했구나.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준비한 부분은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냥 진짜 다 주말이고 선생님들께서 또 차라리 이게 강의를 듣는 것보다 뭔가 질문, Q&A 시간 좀 더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강의는 좀 컴팩트하게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책이 잘 팔렸냐고요? 이게 잘 팔린다라기보다 1등한 책은 그 웹소설 책이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산이 다 된 건 아니라 가지고 네, 제 책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일단 세아 멘토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게 이 5건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등을 했던 책은 이 웹소설 이렇게만 시작해도 됩니다. 이거였어요. 이 책이었고 그다음에 전자책 쓰고 스레드 블로그 등. 이게 저는 초반에 썼을 때는 홍보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책 쓰기 바쁘니까 마케팅 해줄 사람이 없으면 제가 책 쓰기를 멈추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뒤로는 저도 마케팅을 좀 했거든요.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그냥 책을 냈습니다라고 올리는 정도죠. 네, 책을 냈습니다. 올리는데 블로그랑 인스타 이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스레드에는 이 마지막 책 한 권. 너무 이제
계속 이제 91일 동안 책만 계속 쓰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쓰시면 홍보 날짜까지 미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책 한 권 써서 홍보까지 이제 이어서 연달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정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뼈대만 잡아주고 살은 제가 붙여야 하죠. 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한테 초고라는 뼈대를 써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500자라는 뼈대를 쓰고, 이걸 1000자를 늘려줘. 라는 두 번째 뼈대를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살을 붙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께서 그래도 내가 내 글의 방향을 좀 빠르게 잡고 싶으면 내가 그래도 500자, 진짜 못해도 100자를 써가지고 미리 알려주면 뼈대는 좀 빨리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뼈대를 잡는 속도가 달라져가지고 이제 뼈대만 잡아주고 살을 붙여야 한다는 질문에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내가 쓴 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전자책 페이지는 이게 책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136쪽이거든요. 이 책은 136쪽이고, 첫 번째 썼던 책은, 첫, 첫 번째 썼던 책도 189쪽 정도? 예. 이게 전자책이다 보니까 일반 종이책처럼 완전 빽빽하게 쓰진 않아요. 완전 빽빽하게 쓰진 않고, 어느 정도, 이게 전자책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문단 나누기는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루틴으로 검색하면? 루틴으로 검색보다는 뭐 이북에 그냥 저는 윤채라고 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윤채라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권 발행에 이게 책마다 달랐어요. 책마다 다른데 그래도 한 달은 잡고 쓰는 편이거든요. 진짜 빨리 쓰면 2주 안에. 근데 대신 지치죠. 어깨가 많이 아파요. 빠르게 썼을 때는 어깨가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처음 쓴 다음에 한 달? 예. 근데 이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내가 유료 툴을 몇 개를 쓰느냐. 진짜 챗GPT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어떤 작가님은 표지에서 계속 걸리세요. 나 글은 잘 다 썼는데 표지를 혼자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잡고 그래도 이게 전자책이 생각보다 20페이지인가? 그 이상만 써도 발행이 되거든요. 잠시만요. 전자책 페이지 수로 한번 쳐볼게요. 이게 전자책 페이지 수가 보면 이게 30페이지, 40페이지라고 돼 있긴 한데 일부에서는 또 50페이지 이렇게 돼 있다. 어떤 곳은 뭐 20페이지다 하는데 사실 너무 짧으면 또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도 90쪽에서 100쪽까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쓰는 편이에요. PDF랑 EPUB 형식명에서 장단점을 보시면 잠시만요. EPUB이 훨씬 읽기 편하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자책이 EPUB 부분이 제가 정리를 해뒀는데 잠시만요. 이제 이게 EPUB이랑 PDF랑 보시면 PDF는 좀 고정형이고 EPUB은 좀 보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독자 친화적으로 쓰고 싶으면 EPUB으로 하시는 게 좀 맞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 EPUB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PDF로 네, PDF 내에서 내가 가동성 있게 문단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면 PDF 추천 대상이 보면 직접 만든 콘텐츠를 좀 그대로 보여주고 싶을 때, 내가 간단하게 등록하고 싶을 때가 좋고, 근데 내가 리더기에서 좀 독서를 최적화하게 독자에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글자 크기 조절 가능한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 대부분 EPUB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 보신 분들은 이게 아시겠지만 그 글자 크기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EPUB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아까 몇 페이지 이상은 제가 검색해 봤잖아요. 그게 사이트마다 다른데 보통은 20페이지, 30페이지만 써도 판매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독자가 샀을 때 20페이지에 만족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그래도 100페이지까지 써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쓰는 편이에요. 저는 책을 사는 경로를 이게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럼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시진 않으세요. 뭐 책 샀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냥 필요한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웹소설 작가다 올려놓고 내가 뭐 이런 책을 썼다. 뭐 초보를 위해 썼다. 그리고 전자책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매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미리 캠퍼스는 어지간해서는 그림 저작권은 그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면 좋은 거는 미리 캠퍼스가 글자에 좀 민감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리 캠퍼스 한글 그게 있어요. 한글 저작권. 이걸 저작권을 좀 검색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템플릿 사용해도 되냐, 글꼴 전부 사용해도 되냐 이런 걸 한 번씩 보고 얘네가 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이런 글자는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거 피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게 어지간해서 기본형을 쓰면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요. 판매 수수료, 밀리의 서재, 간단한. 맞아요. 왜 밀리의 서재 요즘에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밀리보다는 그냥 교보에서 사고, 뭐 알라딘에서 사고 이러고 있는 편인데, 주변에서도 밀리를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종이책보다 전자책 읽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판매 수수료, 아, 이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작가와 판매 수수료가, 잠시만요. 어지간해서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서점 유통사 수익 분배하고 작가는 보통 30에서 60% 인세를 받는다. 이 작가의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Q&A 쪽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전자책으로는 약간 떼돈을 벌려면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케팅은 진짜 잘하셔야 되고 아니면 보통 전자책으로 나를 브랜딩 해가지고 강의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세요. 근데 이 저 작가를 아 이건 지금 유튜브로 돼 있는데 제가 제 링크를 복사해서 드릴게요.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판매가 이런 작가에서 PDF로. 아, 저 이거 크몽이랑 달라가지고, 그냥 결제를 하면 저희가 이북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알아서 보내기가 돼요. 그래서 크몽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크몽에서 좀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고, 난 10,000원 이하로 그냥 내가 첫 책을 좀 팔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 서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크몽 같은 경우에는 ISBN이 그 등록이 되는지를 이것도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전자책을 많이 내면 이게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전자책을 퀄리티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보다 그 퀄리티가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자책으로 그 분야에서 좀 더 인기도 좀 많고 이러면 출판사에서도 아마 좋게 볼 가능성이 큰 거죠. 또 출판사에서 요즘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도 뽑기도 하지만 좀 유명인 분들도 많이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내 프로필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내가 글쓰기로 전자책 10권을 냈다. 그러면 훨씬 더 프로필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PDF로 했다가 EPUB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이게 변경을 할 거면 작가 측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게 작가 측 문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변경을 안 하는 편인데 네, 작가에서 PDF 올리면 판매는 유통 플랫폼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산만 받는 거죠. 잠시만요. 작가가 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막 뭘 해두기보단 작가에 바로바로 질문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작가가 어지간해가지고는
다 설명을 해놔요, 얘네가. 아니면 또 친절하셔가지고 전화 응대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하면 그냥 여기서만 쭉 보고 따라하셔도 얘네가 또 영상으로 다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네, 진짜 쉽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정산 물어보신 선생님 계신데 네, 여기 복사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닭가가 처음 등록할 때 등록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제가 PDF에 뭔가 오타가 있어서 고치고 싶다. 그럼 그 수정본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오타가 있어도 처음부터 오타를 잘 잡거나 아니면 뭐 내가 좀 오타가 있어도 좀 괜찮다. 독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 같다 하면 수정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상 관련을. 네, 저는 앞으로 책을 쓸 것 같은데 전자책, 이게 제가, 뭐, 저도 제가 집필하는 게 있고, 또 요즘 몸 상태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여섯 번째 책을 집필을 하고는 있는데, 예, 아직까지 막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해놨어요. 근데 오재용 선생님께서는 지금 전자책을 쓰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 종이책도, 그러면, 이제 그럼 종이책 보통 투고를 하거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되니까, 예. 또 종이책 생각하시는 거면 그 아이캔 대학에도 종이책 쓰기 강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맞죠? 맞죠? 그 멘토님. 작가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전자책은 제가 만드는 거고 유통은 작가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판매하고 싶으면 ISBN 같은 경우에 등록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 거고, 예, 만약에 나는 굳이 ISBN 필요 없다 하시면 내가 직접 판매해도 괜찮으신 거죠. 아, 재용 선생님은 단계 고민 중이시구나. 아. 재용 선생님은 그러면 그 아이캔 대학 쪽에 그 좋은 강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김익하 선생님 그 교수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수원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네, 다행이에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 다행이에요. 사실 주말 저녁이라 가지고 다들 바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야말로 이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요? 제 그러면, 블로그요? 네. 아니면 작가 블로그 말씀이실까요? 작가 블로그는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아, 제 블로그요? 제 블로그에는 잠시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썬다 선생님 맞으실까요? 썬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이쪽으로. 아, 네, 서이츠 감사합니다. 아이캔 대학인가 알려주세요. 이게 닉네임으로 돼 있으면 누가 누군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프로필이요? 혹시 이 프로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이거는 제가 아시는 전문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드저니 쪽 활용하시는 디자인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좀 부탁을 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제미나이를 활용하시면 이 정도 퀄리티는 제미나이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웹툰풍이긴 한데 제미나이가 요즘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가지고 커버 위치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미드저니만큼은 아닌데 예. 재미나이가 그래도 챗GPT보다 잘 그리세요. 아,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미지는 연습하실 거면 재미나이 추천드려봅니다.
아, 선생님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쁜 시간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선생님, 그 네, 강의 특강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현실적인 거, 실질적인 거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포함, 여기 오늘 특강에 오신 선생님들도 꼭 전자책 내시기를, 네, 고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참가하신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해주신 윤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녹화했으니까 혹시 나중에 공유할 수 있으면은 원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서 선생님 특강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